안녕하십니까. 창원용호고등학교 교사 권순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특징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4 전형 계획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강의이기 때문에 차후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의 경우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에서 577명을 교과, 비교과 70과 교과 종합평가 3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1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70과 면접 30으로 1090명을 선발합니다. 기회균형과 고른기회는 일괄 합산으로 선발하며 논술 480명의 경우 전년도 논술 70과 학생부 30에서 논술 100으로 변경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논술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정시에서는 2178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희대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전형 방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3 입시 결과가 발표되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종합평가의 경우 학업과 진로 역량을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순 교과 성적만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구상하기보다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년도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에서 올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수정된 기준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의 경우 구체적 항목에서 과목 이수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정하여 종합전형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류 확인 면접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논술 전형은 논술 10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학교 추천에서 666명을 교과 80, 서류 20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자회 모두 3합 7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에서는 970명을 1단계 서류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70, 면접 30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자회 모두 4개 영역 합 8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1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계열적합형에서는 593명을 1단계 서류 100으로 5배수를 2단계에서는 서류 50에 면접 50을 합산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선발합니다. 정시에서는 교과 우수자 전형을 새롭게 신설하여 427명을 선발하며 정시 전형이지만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는 것이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수능 일반 전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학교장 추천과 학업 우수형이 지난해에 비해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에 따른 입결이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고에서 수능 최저를 바탕으로 입결을 예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고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학교장 추천 인원이 감소되고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의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허용되었으나 2024의 경우 복수 지원이 금지되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천 전형 인원이 871명에서 66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6에서 3합 7로 완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발표될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입결이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음에 유의하며 지원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학업 우수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892명에서 970명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능학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자회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문계열의 경우는 여전히 수학을 포함해서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4개 영역에 모두 자신감을 가진 인문계열 지원자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수능 체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1단계 선발 비율 역시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여서 선발하고 있으며 1단계를 통과한 경우 재심원 기반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열적 합병입니다. 계열적 합병은 473명에서 593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면접의 비율 역시 40에서 5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합불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 시간과 난이도에서 학업 우수형보다 높기 때문에 면접이 합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의 경우 교과 172명을 교과 90과 비교과 10으로 선발합니다. 여기서 비교과는 출결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1개의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 532명, 기회균형 85명, 서강 가치 전형 36명을 서류 100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교과 10, 출결 10, 논술 80으로 선발하며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1과목만을 반영합니다.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589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강대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에서 3개 각 3등급으로 큰 폭의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입결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자연계의 경우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에서 미적 또는 기하를 적용하는 반면 서강대의 경우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와 비슷한 성적대의 대학들이 자연계열의 경우 대부분 수학에서 미적 또는 기하, 탐구에서 과탐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균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던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전 교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서강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선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들의 성적을 확인하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에서도 3합 6에서 3합 7로 수능 최저를 완화시킨 점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서는 476명을 1단계 3배수 서류 100으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를 반영하며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1394명을 서류 100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50과 면접 50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선발합니다. 정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을 나누어 선발하는데 정시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2023학년도에 처음 실시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모두 수능과 교과 평가를 포함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도 학교 생활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역균형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의 경우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3까지는 반드시 과탐에서 2과목을 응시했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과탐 1+1 또는 과탐 1과 2 그리고 과탐 2와 2 조합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계열의 경우 경쟁률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그동안 의치한 약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능에서 2 과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서울대를 지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과탐 1만을 선택해도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균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몇몇 학과에서는 반드시 과탐에서 물리와 화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균의 경우 매년 모집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쟁률 상승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역시 그러한 점에 유의하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으며 1단계를 통과할 경우 면접이 가장 중요한 합불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문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신문 면접의 경우 모집 단위별 출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치균의 경우 2022학년도에 비해 2023학년도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쟁률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음을 단과대학별 경쟁률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과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하였으며 2024학년도 역시 이 경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추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30명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교과 100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세계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은 1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으며 서류형은 서류 100으로 80명을, 면접형의 경우 1단계 3배수를 서류 100으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으로 370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75명을 논술 70과 교과 30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711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교과 전형 인원을 소폭 확대하였으며 학교별 추천 인원 역시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류형 대부분은 경영학과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집 단위의 대부분은 면접형으로 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립대 종합 전형의 경우 학과별 인재상이 평가 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과별 인재상을 참고하여 학생부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은 388명을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학생부 종합 계열 학과 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며 올해 신설된 과학 인재의 경우 1단계에서 7배수를 서류 100으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70과 면접 30으로 최종 110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382명을 논술 100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보단 조금 높은 세계 영역 합 6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100으로 1,54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와 변화가 됐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 세계 합 6등급 이내 탐구 영역 1개 반영해서 올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탐구 2 세계 영역 합 7등급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탐구를 각각의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영역을 지정할 때 영어와 탐구 1, 탐구 2를 지정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곧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완화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수능 최저 기준의 통과 비율을 높임으로써 입결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문계열의 경우 제2 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1개 과목으로 여전히 변경할 수 있으며 수학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에서 미적 기하 외에 학통 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 탐구를 독립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 인재를 처음으로 선발하는 점, 교과 전형에서 진로와 전문 선택의 경우 정성평가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점 역시 지원 시 유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인 추천 전형으로 472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교과 70과 면접 30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것과는 달리 연세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에서는 563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60과 면접 40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교과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2합4, 자연 2합5 이내입니다. 영어는 별도로 적용하고 있으며 3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논술 100으로 335명을 선발하고 자연계 논술 전형의 경우 모집 단위별 과학 과목 선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정시에서는 1,441명을 일반 전형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추천형의 경우 추천 인원이 전년도 재적 인원의 5%에서 올해는 1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면접평가의 비율이 40에서 30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앞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합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40에서 30으로 면접 비율이 축소되었지만 끝까지 재시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우수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우수형의 경우 인문의 경우 3배수, 자연의 경우 4배수를 1단계에서 서류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면접 4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문은 국수 중 1개 포함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자연은 수학 포함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입니다. 인문 자연 모두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연세대의 경우 매년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재시문 면접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지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재시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의 경우 고교 추천의 경우 교과 80과 면접 20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400명을 선발합니다. 앞에 연세대와 함께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전형에서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의 경우 서류 100으로 948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는 인문의 경우 3합 6등급 이내, 자연의 경우 수학 포함 2개 합 5등급 이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 100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 수능 100으로 77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화여대의 경우도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교과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입결을 보이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의 경우 역으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과할 역량만 있다면 인문계열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지난해 교과 30, 논술 70으로만 선발하였지만 2024학년도에서는 논술 100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논술의 역량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의 경우 교과 100으로 지역균형 발전 전형 332명을, 학생부 100으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83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의 경우 논술 90과 학생부 종합평가 10을 반영하여 236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1256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 역시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교과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면접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입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율 역시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중원율을 고려한 입시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 학과를 추천할 경우 반드시 미적 또는 기화 또는 문화생시 2 가운데 한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는 전년도와 거의 전형 변화가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올해 2023의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504명을 교과 90과 비교과 출결 10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학을 제외한 인문자들 모두 세계 영역 합 7등급 이내이며 탐구는 1개의 과목을 반영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를 나누어 선발하는데 융합형 인재의 경우 중앙대의 대표적인 전형이었던 다빈치 인재 전형이 변경된 전형입니다. 융합형 인재의 경우 1단계에서 3.5배수를 서류 100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 70과 면접 30으로 최종 선발하며 탐구형 인재의 경우 단계형이 아닌 일괄합산 전형으로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교과 20, 비교과 10, 논술 70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 1708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전년도에 비해 조금 완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와 전년도 모두 세계 영역 합 7등급 이내라는 것은 동일하나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바꾸어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하는 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입결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고에서 주로 지원하는 융합형의 경우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쟁률 상승 효과가 발생하여 입결 상승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부터 과학 논술이 폐지되기 때문에 수리 논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의 경우 2022를 기준으로 다빈치와 탐구형으로 나누어 선발할 때 두 전형에서 평가 요소별 비율이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2024학년도 융합형과 탐구형의 지원 시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국어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교과 100으로 372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 기준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글로벌 캠퍼스 기준 1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선발하며 면접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3배수를 2단계에서는 1단계 50과 면접 50으로 선발하며 서류형은 서류 100으로 각각 468명과 52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472명을 논술 80과 교과 20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1363명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교과 전형에서 교과 반영 방법이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2등급 학생이더라도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1등급 환산 점수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외대 기준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진로 선택의 전 과목을 반영하며 A는 1등급, B는 2등급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면접형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서류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형에서 면접 비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논술 비율을 70에서 8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외대의 경우도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두 전형의 평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학생의 역량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개 대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많은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수능 최저 충족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입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때 전년도 단순 결과만을 보시기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입결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하시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서울대 직윤, 중앙대 다빈치, 고려대 학추 등의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전형의 변화 기준이 올해 수도권 주요 대학 5개 대학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가장 핵심인 과목 이수에 대한 것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시며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지만 동국대, 건국대처럼 또는 경희대처럼 교과 전형에서 정성표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주요 대학의 특징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예비 고3 학생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